안녕하세요. 삼도환입니다. 오늘은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대해 알아보고 저번 시간에 만들어 본 모델링 데이터에 머티리얼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머티리얼이란 3D 오브젝트에 색이나 재질을 입힐 수 있는 에셋인데요. 그러한 머티리얼을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브라우저에 머티리얼 폴더를 만들어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머티리얼을 만들어줍니다. 이름은 m_base라고 짓겠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러한 머티리얼 에디터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노드들을 만들어서 색깔이나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값들을 조절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머티리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색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 3을 누른 채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이러한 벡터3의 노드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전 빨간색을 적용을 하고 여기서 흰색 핀을 드래그해서 베이스 컬러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준 후에 빈 레벨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거를 이 모델로 드래그를 하거나 혹은 이 모델의 디테일 창에 이 머티리얼이라는 곳에 드래그를 하거나 혹은 콘텐츠 브라우저에 이 머티리얼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색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에디터의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을 적용을 해준 후에 아직은 안 바뀌었죠? 여기서 적용을 눌러주거나 혹은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컬러는 RGB에 이 세 개의 값이 있기 때문에 벡터3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저희는 3을 눌러서 이거를 만들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콘스탄트 3이라는 콘스탄트 3 벡터라는 것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arlier logo라는 이 텍스처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그 이미지를 이 콘텐츠 브라우저에 드래그를 하면은 이곳에 파일이 생기는데요. 이거를 이 큐브에다가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이 머티리얼 에디터로 드래그를 해서 놓거나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텍스처 샘플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혹은 키보드에 T를 누른 채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 텍스처 샘플이라는 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미지를 적용을 하고 싶다면은 디테일 창에서 여기 텍스처라는 곳에서 다른 이미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얼리얼 로고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RGB 이 핀을 베이스 컬러로 적용을 해서 적용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 큐브에 이 얼리얼 로고 텍스처가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이러한 색들을 조절을 할 때 이러한 색 데이터들이 모두 다 숫자 데이터라는 것을 계속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흰색을 RGB로 하면은 111이죠. 그리고 검은색은 RGB로 했을 때 000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란색 같은 경우도 지금 RGB 값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0과 0.156203, 1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텍스처에다가 이 색깔 값을 곱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M을 누른 채로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러한 멀티플라이라는 노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멀티플라이 검색해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RGB의 값과 이 파란색 값을 곱하게 되면은 지금 이 흰색 부분이 파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파란색이 1이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흰색 값과 1이 곱해지면은 0, 0,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의 부분은 이 파란색이 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로고 부분의 검은색은 곱해졌을 때 모두 000이 되기 때문에 검은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 데이터들이 숫자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번엔 Material Instance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earlier 로고가 있고 파란색이 적용이 된 이러한 머티리얼이 있는데 우리가 큐브가 하나가 더 있어서 이 큐브는 분홍색이고 earlier 로고가 적용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머티리얼을 복제를 해서 여기서 분홍색으로 적용을 해주고 저장 그리고 이거를 여기로 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또 만약에 나는 노란색으로 된 큐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복제를 해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고 저장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머티리얼 에디터에 들어가서 색깔 노드를 찾고서 바꿔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얼리얼 로고가 아닌 다른 텍스처를 적용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또 복제를 해서 들어가서 텍스처 샘플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적용을 하고 이거를 적용해 준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계속해서 똑같은데 이러한 머티리얼들을 계속해서 복제를 해서 사용할 때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계속 똑같을 경우에 그리고 텍스처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하는 거를 조절하기 편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고 여기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것을 눌러주면은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름은 mi 베이스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아까 이 머티리얼 에디터와 다른 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에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든 이 부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이러한 노드들을 파라미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텍스처 샘플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파라미터로 변환을 눌러줍니다. 이름은 텍스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 mi 베이스에 이 파라미터 그룹에 이 텍스처라는 파라미터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earlier 로고로 저장을 해주면은 바로 이렇게 earlier
얼리얼 로고의 텍스처가 적용이 된 머티리얼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깔도 좀 더 편하게 조절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로 변환을 눌러주고 이름은 컬러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 부모를 상속받는 머티리얼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이 컬러라는 파라미터도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큐브를 하나 더 복제를 해준 후에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적용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얼리얼 로고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컬러를 여기서 쉽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 더 복제를 하고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번에 복제를 한 후에 이 오른쪽 큐브에 적용을 해주고 이번에 텍스처를 이걸로 적용을 해주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거나 뭐 초록색으로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이 얼리얼 로고 텍스처를 같은 거를 쓰는데 이 색깔만 바꿀 때 일일이 이 머티리얼에 직접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색깔을 바꿔주고서는 저장을 눌러줘야지 색이 계속 적용이 되었었는데 어차피 나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식을 만들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단순하지만 이 노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그때마다 내가 바꾸고 싶은 노드들을 찾아서 일일이 바꿔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꾸고 싶은 노드들을 파라미터별로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해준 후에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가서 원하는 파라미터들의 값만 바꿔주면서 쓰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거를 모두 다 적용을 해준 후에 지금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나는 얼리얼 로고 텍스처가 그대로인데 색깔들만 다르게 해주겠다 하면은 두 개 더 복사를 해주고 이거는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이거는 세 번째 해서 여기서는 빨간색, 여기서는 노란색, 여기서는 초록색. 이 구조를 머티리얼에서 한번 만들어주고 그리고서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편합니다. 다른 예시로 만약에 지금의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값만 조정을 해주는 이 머티리얼들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러한 메탈릭이나 스페큘러, 러프니스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머티리얼을 하나 더 복제를 해준 후에 1을 누른 채로 왼쪽을 눌러주면은 이 콘스탄트라는 노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0.5의 메탈릭 값, 금속 재질이죠. 그리고 1 또 눌러주고 엄청나게 매끄러운 금속을 만들겠다. 러프니스는 거칠기이기 때문에 0일 때는 가장 부드럽고 1일 때는 제일 거친 이 재질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메탈릭이라는 이 파라미터 값을 만약에 만들어주면은 이 파라미터로 변환을 눌러줘서 메탈릭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저장을 해준 후에 이거의 material instance mi base 2 base metallic
이라고 지정을 해줘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들어가 보면은 여기 메탈릭이라는 이 파라미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은 지금 여기는 메탈릭이 없고 여기는 메탈릭이 있는데요. 이 부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텍스처랑 컬러라는 파라미터 값이 있고 이것에 대한 부모는 이거는 파라미터로 변환이 되어 있지 않고 메탈릭만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반사값이 있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금속값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거가 텍스처도 변환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기 부모에 들어가서 텍스처 샘플을 파라미터로 변환. 그래서 텍스처 하고 저장을 해주면은 여기 자식에 지금 이 텍스처라는 파라미터가 생기죠? 그럼 활성화를 해주고 다른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른 텍스처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머티리얼들의 노드들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구성들을 하고서 그것들을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서 원하는 것들만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텍스처는 같고 나는 색깔만 계속해서 바꿔줄 거다 라고 했을 때 머티리얼에 들어가서 이 색깔을 바꿔주는 이 노드를 찾기가 엄청나게 노드가 많아지면은 이 색깔을 바꿔주는 노드를 일일이 찾아서 수정을 해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들어가면은 이 색깔 값이 바꾸는 곳이 있으니 여기서 쉽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머텔릭과 러프니스, 스페큘러 반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만들어 나갈 건데 그러면서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때 좀 더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가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워주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나는 텍스처가 적용이 안 되고 이 색깔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드가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스위치 파라미터, 스태틱 스위치 파라미터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칼라 물음표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거가 true, false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값은 머테리얼 인스턴스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번 다시 눌러줘서 만약에 칼라일 거냐 해서 칼라다 했을 때 여기다가 true 칼라가 아닐 거냐 했을 때 텍스처가 들어있는 false 값 그리고 저장을 해주면은 이거에 대한 값은 머테리얼 인스턴스에서 조절할 수가 있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머테리얼 인스턴스 생성 하면은 mi 베이스 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에 칼라라는 이
파라미터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큐브 하나에 적용을 해주고 지금은 false이기 때문에 컬러가 아니고 텍스처가 나오죠. 여기서 true를 해주면은 이 검은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컬러가 true냐 했을 때 이거의 true 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빨간색으로 적용을 해주고 저장을 눌러주면은 이번엔 빨간색이 되죠. 근데 나는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좀 더 쉽게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파라미터로 변환해주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로 변환. 그래서 컬러 저장을 눌러주면은 여기에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색깔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아니야 나는 텍스처가 있는 재질로 바꿔주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 false로 만들어주면은 마찬가지로 이 false 값이 적용이 됩니다. false 값을 했을 때 이거를 조절해주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텍스처 샘플과 이 컬러 값을 파라미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로 변환 텍스처 이거는 파라미터로 변환 컬러 해서 저장을 해주면은 여기 디폴트 값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흰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은 툴을 때는 이 파란색으로 지금 이 두 개가 이름이 같아서 겹치나 보네요. 여기서 이름을 F2번 눌러서 컬러 텍스처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false일 때 이 컬러 텍스처, true일 때 이 컬러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메탈릭과 스페큘러 러프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는 RGB에 이 벡터3라는 값을 사용하지만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애니소트로피, 이미시브 컬러는 벡터3죠. 이 네 개의 값은 벡터 1 값을 사용하는데요. 1을 누르고서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런 콘스턴트 값이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콘스탄트 이걸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1 누르고서 왼쪽 마우스 누르는 게 편하니까 계속 숫자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릭 값을 넣어주고 1 눌러주고 스페큘러 1 눌러주고 러프니스 이것들을 다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편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메탈릭이라고 바꿔주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스페큘러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러프니스라고 다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은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마찬가지로 이 메탈릭 러프니스 스페큘러라는 파라미터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릭을 올려주면은 좀 더 이런 금속 재질이 되고 러프니스를 올려주면은 이런 거친 금속이 됩니다. 이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비금속의 반사를 얼만큼 할지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메탈릭이 1일 때는 완전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페큘러 값을 조절을 해줘도 값이 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0.1의 비금속일 때는 이 스페큘러 값으로 이러한 반사 값을 얼만큼 해줄 건지 이러한 값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반사를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러프니스를 0.1로 해주고 이 스페큘러 값들을 조절해주면은
이렇게 좀 더 티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머티리얼 에디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포멘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같은 종류의 노드들을 선택을 해준 후에 키보드의 C키를 누르면은 이러한 코멘트 창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름을 저는 컬러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코멘트의 컬러나 폰트 크기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테리얼 인스턴스에 가면은 이러한 글로벌 스칼라 파라미터 밸류, 뭐 글로벌 스태틱 스위치 파라미터 밸류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룹화를 시켜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컬러를 베이스 컬러라는 그룹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이 텍스처도 베이스 컬러, 이 컬러 텍스처도 베이스 컬러, 이 컬러도 베이스 컬러라고 이 그룹을 지정을 해주면은 저장을 해주면 이 머테리얼 인스턴스에 이 베이스 컬러라는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alse가 되면은 이 텍스처에 관련된 값이 뜨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컬러라는 이 불값 데이터가 이 최상단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정렬 우선순위가 모두 다 32로 같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31로 해주면은 저장을 눌러주면 여기서 이게 최상단에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래 거는 저는 메탈릭 스페큘러 러프니스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 큐브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곳에서 퀵셀 브릿지라는 것을 열어주고 텍스처를 하나 다운받아 줄 건데요. 저는 3ds 서페이스에서 이 플라스터로 들어가서 이 페인티드 월 플라스터를 하나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애드를 눌러주면은 이 메가스캔이라는 폴더의 서페이스에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와 텍스처들이 있는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눌러보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머티리얼 인스턴스와 같은 구조를 띄고 있죠. 여기서 부모를 찾아가면은 이러한 노드들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노드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스턴스로 만들지 않고 머테리얼로 계속 만들어서 텍스처들을 조절했더라면 이렇게 복잡해졌을 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알베도의 틴트 값을 바꿔서 뭐 색깔을 조절한다던가 이러한 메탈릭, 스페큘러 등등등 그러한 것들을 이 노드에서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노드들을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주고 인스턴스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쉽게 찾아가면서 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러한 텍스처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알베도 틴트라는 곳에 가서 색깔 값들을 이렇게 곱해줘서 적용이 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만든 이 3D 모델링 데이터에 이 레퍼런스와 맞는 머티리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색감을 잡기 전에 액터 배치에 이 비주얼 이펙트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란 것을 드래그를 해서 레벨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검색에 unbound를 검색해서 이 무한 규모를 체크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 전역에 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란
이러한 볼륨값, 노출값, 혹은 색 조절과 관련된 값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액터입니다. 그리고 이 노출값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미니랑 맥스를 0, 0으로 해주고 노출 보정값은 3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된 노출값에서 이제 색감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저는 퀵셀 브릿지에서 이 페인티드 콘크리트라는 이 서페이스를 다운로드 해준 후에 애드를 해주었고, 여길 들어가면은 지금 이걸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본 파일은 두고 이 색감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각각의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거를 복제를 해준 후에 들어가서 이 알베도 틴트라는 곳을 여기 스포이드를 눌러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좀 더 편하게 이러한 색감을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벽 쪽에다가 넣어주고 계단에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베도 컨트롤 아래에 있는 이 값들을 조절을 해서 좀 더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뭔가 이런 뿌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는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포그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 거라 아웃라이너에서 이 익스포텐셜 헤이트 포그 이거를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깔끔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색감을 그리고 좀 더 다시 맞춰주고 조정을 해주고 저장. 이렇게 만든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렇게 각각에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은 다른 머티리얼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튜토리얼이 따로 있으니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설명 없이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에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머티리얼에 M 스피어 3 누르고 베이스 컬러는 흰색 그리고 메탈릭 값은 조금의 금속 재질이 있는 것 같아서 0.7 러프니스는 0.2 정도를 해주고 저장. 이렇게 색깔들은 다 적용이 되었고 G를 눌러서 기즈모를 숨긴 채로 좀 더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경계가 너무 칼 같은 건데요. 이거는 아웃라이너의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이 소스 각도를 늘려주면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포인트 라이트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포인트 라이트를 배치를 해주고 좀 더 이렇게 빛이 안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너무 메탈릭이 강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닥면의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얼리얼 내에서 모델링 툴을 활용하여 모델링도 해보고 이 모델링에 재질값을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머티리얼과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입문 강의는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레벨을 만들어 보고 씬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태껏 튜토리얼 중 가장 긴 튜토리얼을 찍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조회수의 수라던가 좋아요, 댓글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조금 힘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영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튜토리얼을 찍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